그 머스크 씨가 저는 트럼프 2기 정부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뭔가 엑스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정부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2기 정부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일론 머스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예전에도 미국의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제 연방, 지방 정부 다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 수가 한 2,200만 명 정도 됩니다. 3억 한 3천만 인구 중에서 3억 4천인가 뭐 그 정도 인구 중에서 2,200만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2,200만 명 중에 절반이 한 1,100만 명 이상이 선생님들이에요. 교사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이 한 200인가 300만 명인가 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50개 주 정부 산하. 왜냐하면 이제 다 주들이 이렇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나 행정 그 체계를 독자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50개 나라 공무원 합쳐놓은 50개 나라 공무원들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넘거든요. 이게 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다 뭐 이렇게 교사 다 합쳐가지고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럼 인구 비례로 치면 미국이 한국의 한 7배? 정도, 약 7배 정도 되니까 우리는 7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만 7배면. 근데 이제 미국은 2,200만 명이면 많잖아요. 많은 이유가 이제 인구 비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게 이렇게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법제도도 각 주마다 대법, 고법, 일반 지방, 뭐 법 다 있고, 연방도 대법, 고법 뭐 다 있고, 막 중첩되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또 하나는 2008년 이제 서프라임 2007년 서프라임 론 사태 가지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실업이 일시적으로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른바 이제 공무원들을 좀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을 많이, 왜냐면 민간 기업이 채용을 못 하니까 뭐 통계조사원이라든지 뭐 임시직도 뽑고 뭐 공무원도 뽑고 막 뽑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이제 금융 관련한, 왜냐면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 시스템 붕괴를 다시 이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제 금융 감독 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여러 감독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렸죠. 근데 많이 늘렸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다라고 해도 연방정부 공무원 숫자는 또 그러니까 지방정부 공무원 숫자를 빼면은 연방정부 공무원 숫자는 전부 합쳐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연방정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또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면서 한 게 재정 악화를 얘기했어요. 빚이 너무 폭증을 했다. 미국 어떻게 할 거야?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빚을 좀 줄여야 돼. 그래서 재정 건전화를 해야 돼.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메디케어. 그렇죠. 예전에도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미국 재정 적자의 70% 이상이 의료보험, 메디케어, 65세 이상인가부터 메디케어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료 재정 의료보험 지급 이 지출이 미국 재정 적자의 한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공무원 숫자가 많거나 기관이 많아서 빚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이제 이른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해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방비 지출이 급증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 적자의 주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크 씨가 이제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그래서 머스크 씨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위해서는 연방 정부를 효율화해야 된다. 감축을 해야 된다. 다 잘라야 된다. 물론 이제 효율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그러니까 머스크 씨는 이제 기업인이기 때문에 저거 그냥 AI나 이런 거 하고 자동화 처리해버리면 딱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거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다 정리해버리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통폐합하고 정리하고 없앤다. 뭐 이런 거라든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는 연방 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인원수를 공무원 수를
이게 합리화한다든지 효율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화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거예요. 크지 않다 이거예요. 거의 뭐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하고 그 국방비하고 이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재정 적자에.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국방 지출을 줄이거나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거나 뭐 두 개를 다 줄이거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F-35 말했잖아요. 국방비. 저거 이렇게 무용지물이라고 드론으로 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질 건데 완전히 이렇게 쓸데없는 돈 낭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머스크 씨의 생각이고 어쨌든 근데 그 머스크 씨가 저는 트럼프 2기 정부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뭔가 엑스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머스크 씨가 지금 테슬라 차를 어디서 많이 파나요?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중국 때려잡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때려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이른바 직계 똘마니하고 머스크하고 간에 지금 싸움이 붙었잖아요. 배너인가 뭔가 하는 그 똘마니하고 머스크는 저 엑스맨이야, 저게 쫓아내야 돼. 이렇게 하고 있고, 머스크는 저게 뭐야, 저 까불고 있어, 저게. 세계 갑부한테 저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재계 입장은 어떨까요? 트럼프가 하는 짓이 좀 밉살스럽게 보이죠. 왜냐면 미국 재계 상당수, 물론 그게 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금융계 쪽은 주로 공화당 지지 쪽이죠. 왜냐면 규제를 싫어하니까. 은행이나 이런 쪽 경영자들은, 기업인들은, CEO들은 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그 사업, 제조 사업이나 어떤 서비스 사업이나 사업체 쪽은 민주당 지지 기업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스크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밉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만히 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떠죠? 여전히 중국 사업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60% 때린다, 이제 중국을 봉쇄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머스크가 중국에서 테슬라를 팔고 있으니까 만들어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외가 되잖아요. 그러면 머스크만 예외를 시켜줄까요? 예, 그게 트럼프 60% 관세의 구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머스크의 그것에 묻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엑스맨 역할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제 여기저기 또 이렇게 나대기를 좋아해가지고 아무데라도 끼어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워낙 돈을 많이 대줘가지고 트럼프한테 돈 엄청 많이 쏟아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머스크한테는 함부로 못 하겠죠. 트럼프 어떤 사람이 돈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지금 머스크가 앞으로 그 트럼프 2기 정부에 있어서 대중국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이나 이쪽 뭐 아시아 쪽 관련해서 그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이제 뭐 전기차,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이제 발사 사업, 유성 사업 정적이 있잖아요. 지금 스타링크도 이제 뭐 6세대 통신이네 뭐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러려면은 머스크 입장에서 이제 그 사람 기본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우선해서 먼저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어떤 그 타격이 오는 그런 어떤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반대를 할 강력한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뭘 시사를 하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라면 이렇게 머스크를 트럼프 정부의 엑스맨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해본다라면 만약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게 주는 시사점이 뭐죠?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해온다. 경제적인 압박이든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든 압박을 해온다라고 하면 머스크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 뭔가 이익을 주는 식으로 그래서 그 압박을 완화시키는 어떤 대응책을 생각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머스크한테 주는 이익과 미국이 요구한 그 요구사항이 100이다. 그럼 머스크한테 한 20 정도 주고 100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근데 머스크는 사업가예요. 트럼프도 사업가거든요. 흥정을 받아버리기보다는 흥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단기적인 관계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돈을 많이 대줬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돈을 워낙 많이 대줬는 데다가 둘 다 이렇게 사업가이기 때문에 둘 다 흥정하는 데는 솜씨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도 정말로 이렇게 서로 이익에 심각한 그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서로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